안녕하세요. 빛된 교회 사이버 인도네시아어 교실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기 전에 워밍업으로서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적도 위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정도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인도네시아고요.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더 큰 지도를, 이 지도를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은 말레이시아고, 역시 이 지역도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마트라 섬이고, 이것은 자와 섬입니다. 여기는 보르네오 섬인데, 보르네오 섬의 남쪽 부분은 깔리만탄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되고, 북쪽 부분은 사라왁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브루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K자를 멋있게 이렇게 K자로 쓴 것처럼 보이는 이 섬이 바로 슬라웨시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이 이리안자야. 뉴기니, 전체 섬 이름이 뉴기니인데 서쪽 지역 이리안자야로서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여러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었기 때문에 수마트라 지도를 여러 장 모아놨습니다. 예, 이게 수마트라 섬이죠. 섬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봐서는 안됩니다. 이 섬이지만은 우리 남한보다 5배나 더 큰 섬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말레이시아죠. 여기 싱가포르고, 여기가 순다해협, 슬랏 순다라 해가지고 순다해협이고, 자와섬이죠. 자와섬이고 수마트라인데, 여기 자와섬하고 수마트라 섬 사이에 이 바다 위로 기선이 다니면서 페리오가 다니면서 차를 이렇게 운반해 줍니다. 버스라든지 뭐 자가용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을 태워서 이 바다 위를 건네줍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순조롭게 가면 2시간 정도 하면 갈 수 있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지역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수마트라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마트라 제일 북쪽이 아째 특수지역입니다. 다에라 이스티메와 아째 특수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북수마트라주 메다니 그 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수마트라주 안에 보면은 여기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인데,
호수가 워낙 크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페리호가 다닙니다. 페리호가 다니면서 여기 수마트라 섬 여기서 또 이 토바호수, 이름이 토바호수예요. 토바호수 안에 가운데 또 섬이 있는데 사모시르 섬입니다. 이 사모시르 섬하고 이 밖으로 이 수마트라 섬 요쪽에 요쪽 부분하고 이렇게 페리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와 사람을 또 태워다 나릅니다. 여기 사모시르 섬을 둘러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방문했을 그 당시에는 이 섬 반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비포장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사모시르 섬의 그 독특한 그 장례 문화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뚜구라 해가지고 탑 모양, 그러니까 첨성대도 하나의 그 정성대 크기보다 작을까요? 하여튼 뭐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하나 탑 모양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이제 청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제일 밑에는 엉성하게 해놔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바로 제일 밑에 칸에 그냥 시신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뼈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고 뼈만 남았을 때 위청으로 옮겨 놓습니다. 가족이 죽을 때마다 가족의 이런 중에서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 탑 하나가 바로 가족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장례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그 탑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산소가 다 산에 있지 않습니까? 동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 주로 산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곳은 이 탑을 동네 안에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 향을 피운다든지 또 심지어 전기불도 늘 켜주고 이래 합니다. 밤이 되면은 산 사람처럼. 그래서 이 지역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이래 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모시르 섬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리아오주입니다. 뻑간바루라고 하는 주도가 있고요. 이 리아오주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인상적으로 본 것은 거대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약 한 그 쇠로 된 그 관이 파이프라인 그 관이 한 1m는 안 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석류관입니다. 수마트라 섬에서는 원유가 많이 나죠. 그리고 석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원유를 뽑아 올려서 수송하는 수단으로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제가 방문할 그 당시에 칼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칼텍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도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서수마트라주죠. 서수마트라주, 주도는 빠당입니다. 예. 이 서수마트라주하고 이 아제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이슬람이 강하지만은 특별히 더 이 아제 지역하고 서수마트라주는 이슬람이 강한 그러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잠비주입니다. 주도 이름이 역시 잠비고요. 그 다음에
이 길쭉한 이 부분이 벙쿨루주입니다. 해변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벙쿨루 지역이고, 이 부분이 남수마트라주입니다. 여기가 팔렘방인데 제가 이 팔렘방에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뭐 한 10여 가정 정도 여기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팔렘방을 중심으로 지나는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고 수량도 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의 양, 수량도 굉장히 많은 큰 강인데 이름이 무시입니다. 무시강. 팔렘방은 이 무시강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있는데, 이 무시강 위에 놓여진 다리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철교 하나 해서 세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놓여진 다리가 전바탄 암페라라고 해서 지금은 그 기능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지었을 때는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중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큰 기선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오래되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페라 다리가 바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전쟁 보상금을 인도네시아 주었는데, 그 전쟁 보상금을 가지고 지은 다리가 바로 암페라 다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에 보면 람뿡 주가 되겠습니다. 반다르 람뿡이라고 하는 주도가 있죠. 이게 바로 순다 해협입니다. 인도네시아 지도. 이 지도는 한참 동티모로 문제로 시끄러울 때 신문에 난 인도네시아 지도를 제가 스크랩에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말레이시아, 그리고 보르나이,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필리핀, 그리고 동쪽으로 뉴기니, 그리고 남쪽으로 오스트랄리아, 호주 라고 하는 나라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도네시아라는 말은 원래 인디아라고 하는 인디아라고 하는 인도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인데, 그리스어, 헬라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어 있죠. 그리스어로서 인도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네소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합쳐져서 된 것이다.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1850년도 영국인 J.R. 로간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소스라 하는 이 말은 그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이 원어로 이제 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원어가 바로 헬라 말이죠. 그리스 말인데 크게 보면은 섬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헬라 말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소스, 읽으면 네소스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할 때 섬, 바로 여기 네소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말 번역해 보면 카이, 그리고 디아소센테스, 구조된 후에 이 말이죠. 토테, 에페,
근호산, 에페, 근호산, 알았다. 예, 안적, 알았다 이 말이죠. 호티, 영의 댓과 같은 겁니다. 접속사죠. 호티, 멜리데, 섬 이름이죠. 해는 관사, 그, 여성명사, 네소스, 그 섬은 멜리데라고 칼레타이, 불리는 그런 섬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소스,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헬라 원어로 여기 보면은 네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도 각 섬도 없어지고, 여기 각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카이 그리고 파사, 이게 바로 모든 뜻이에요. 이것을 번역하기를 각 이렇게 해놨죠. 각 섬도, 파사, 네소스, 모든 섬이 이 말이죠. 예, 우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 말 의미에 대해서, 말 자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는 말 자체가 네소스, 섬들로 된 인도다. 그 당시 서구에는 인도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인도. 그런데 인도는 인도인데 섬으로 된 인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인도는 인구 지금 몇 억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알기로 7억, 인구 7억 이상 적어도 되는 대국이고,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 2억 4천 되는 2010년 현재 인구 2억 4천 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크기는 유럽과 비슷하다. 그 전체 넓이는 유럽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13,46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안에서나 또는 인도네시아 밖에서 인도네시아에는 17,508개의 섬이 있다. 17,50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 이것은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도네시아 되어 있죠. 인도네시아 지정학적인 문제에 관련된 그런 신문인데, 여기 보면은 2012년 페브라리 하면 2월달이거든요. 2월 8일 수요일 날, 수요일 일자에 신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놔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냐, 아다, 띠가블라스 리브, 음pat, ratus, 60, 6, 뿔라오 디 인도네시아. 무슨 의미냐면 하냐라는 것은 단지, 오직 이 말입니다. 아다는 것은 있다는 말이고, 뿔라오는 섬, 디는 전치사로서 뭐뭐세, 인도네시아 이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단지 13,466개의 섬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냐란 말을 사용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가? 그것은 평소에 대부분 17,508개의 섬으로 인도네시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도네시아 뜨르냐따 하냐 머밀리키 띠가볼라스리브 음파라투스 은남플루 은남 플라오 북한
17 500 pulau sebagaimana selama ini menjadi acuan. 자, 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는 떠느냐다. 실상 인도네시아는 단지 소유한다 13,466개의 섬만 소유하고 있다. 17,508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바게마나 슬라마 그동안 지금까지 추측하기로 생각하기로 인도네시아 내외적으로 외국에서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네시아 국내나 늘 생각하기로 17,508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3,466개다 이 말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면 2010년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포르스리까탄 방사 이것은 유엔을 말합니다. 유엔의 2010년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은 13,466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17,508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을까? 예,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것은 바닷물이 낮아질 때는 드러나고 그죠?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물이 높아지면은 사라지는 섬들 그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17,508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빼고 실제 늘 섬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13,466개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14,000여 개에서 약 17,000여 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약 6,000여 개, 6,000에서 7,000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뭔가 아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 섬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해변을 가보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참 오염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인구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인구 분포는 2010년 현재 약 2억 4천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통계청을 방문해 봅시다. 예, 인도네시아 통계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인구 관련 사이트 페이지입니다. 여기 프라빈시라는 것은 각 주별로 북수마트라주, 서부 수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리아우주, 잠비주, 남수마트라주, 벙쿨루주 이런 식이고요. 쭉. 그 다음에 번두둑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라는 뜻이고 1971년에서 40년 후인 2010년까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 세세하게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보이죠?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보면은 1971년도에 1억 19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1억 2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2억 3,700만, 그러니까 약 2억 4천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40년 동안에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2배.
지금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시장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건을 팔아도 그만큼 많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중국도 인구가 많으니까 시장이 크고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 하면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인구 분포를 우리가 보면은 예, 여기 1971년도고 이게 2010년도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죠. 예, 인도네시아 섬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깔리만탄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92만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우리 남한은 여기 남한 면적이 있죠. 9만 9,2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19배 인도네시아가 그만큼 넓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를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기 전에 워밍업으로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워밍업 첫째 시간을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워밍업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인도네시아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첫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